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주 목요일에 미국 증시가 좀 재미나게 움직였습니다.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시장이 드디어 금리 인하를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금리 인하 기대 때문에 주가가 오른 적이 얼마나 많았는데 이게 뭐 새로울 게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있을 거예요. 새롭습니다. 이게 그냥 분위기로 주가가 오른 게 아니에요. 금리 인하의 수혜 업종 콕콕 집어서 올랐어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소비자 물가지수가 트리거였습니다. 목요일에 6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나왔습니다. 아주 좋게 나왔습니다. 월간 상승률, 한 달 동안의 상승률 보면 전체 CPI는 마이너스 0.1%, 5월 대비 6월 한 달 동안의 물가가 오히려 떨어졌다. 디플레로 갔다는 얘기죠. 자, 코어 CPI를 보면 월간 상승률, 디플레까지는 아니었지만 0.1% 나왔습니다. 2023년 6월에 비해서는 물가 얼마나 올랐냐? 전체 CPI는 3% 올랐고요. 코어 CPI는 3.3% 올랐습니다. 연간 상승률 부분에서는 좀 더 내려갈 필요성이 있는 거죠. 자, 최근 3개월 코어 CPI 평균을 연율로 계산하면, 그러니까 3개월치만 갖고 이 정도 물가 상승률이면 앞으로 1년치는 얼마가 나오겠다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자, 최근 3개월 코어 CPI 평균을 가지고 계산하면 2% 살짝 상회합니다. 여기에요. 이 빨간 그래프입니다. 아름답게 2%에 안착을 했죠. 이 파란색은 6월 한 달 CPI, 그리고 하늘색은 6개월치 평균을 가지고 1년을 계산해 보는 겁니다. 이 그래프도 확실히 하향하고 있어요. 굉장히 좋은 모습입니다. 가장 좋은 뉴스는 드디어 주거비도 이 CPI 둔화 행렬에 동참했다 이겁니다. CPI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주거비예요. 전체 CPI의 3분의 1 넘게 차지합니다. 35% 정도 차지해요. 코어 CPI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더 크죠. 절반 정도 됩니다. 그렇게 큰 주거비가 끝까지 안 떨어지면서 애를 태웠습니다. 그런데 주거비마저 둔화됐다. 좋은 뉴스가 아닐 수 없죠. 지난 4개월간 주거비 월간 상승률 0.4%로 유지가 됐어요. 그런데 6월 데이터를 보니까 0.2%로 뚝 떨어졌다. 이걸 연율로 계산하면 2%더라. 1년을 이 기조 유지하면 문제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 주거비 둔화에 시장이 고무됐어요. 자, 이렇게 CPI가 좋게 나오니까 9월 금리 인하 거의 확실시 됐습니다. 91%까지 올라갔어요. 장단기 국채 가격 상승했고요. 따라서 국채 수익률은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하락한 거예요. 아니 왜? 예상 못한 움직임이었습니다. 빅테크 주가가 급락하면서 S&P 500과 나스닥 컴포짓의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이게 목요일에 미국 증시에서 벌어졌던 일이에요. 그런데 빅테크 주가는 급락했는데 금리 민감 업종, 경기 관련 업종은 반대로 상승했습니다. 이쪽이에요. 이 차트가 목요일 S&P 500의 움직임입니다. S&P 500 11개 섹터가 있죠. 이 중에 오른 섹터 있고 떨어진 섹터 있었습니다. 11개 섹터 중에 가장 많이 오른 업종 부동산이에요. 그 다음이 유틸리티, 전기, 수도, 가스죠. 원자재, 산업재, 에너지 이런 순서로 올랐습니다. 자, 이 업종들이 어떤 업종들이냐? 부동산, 부채 때문에 상황 아주 안 좋습니다. 유틸리티도 마찬가지예요. 채권 발행해서 운영하는 비즈니스 모델인데 채권 발행 비용이 너무 높은 거예요. 금리가 높으니까. 원자재, 산업재, 에너지 다들 대표적인 자본 집약적 업종입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이 업종들이 목요일에 드디어 기지개를 폈다. 이 업종들한테 돈이 몰렸다. 무슨 돈이 몰린 거냐? 그동안 많이 올랐던 업종을 팔고 이쪽으로 넘어간 겁니다. 순환매가 일어난 거예요. 자, 목요일에 가장 많이 하락한 업종. 기술주, 커뮤니케이션, 임의소비재. 기술주에 반도체 다 있죠. 엔비디아 여기에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스에 메타 있습니다. 임의소비재에 테슬라 있고요. 소위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여기에 있는 거죠. 지금까지 AI 재료로 상승했는데 그러면서도 이면에서는 상당히 불안했다. 그런데 이제 금리 재료가 터지니까 투자자들이 옮겨 탄 겁니다. 이쪽으로. 그러면서 경기 재료 나타나는 거죠.
더 넓게 말하면 코로나 봉쇄 경제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경제 이걸 거쳐서 정상화로 넘어간다.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간다. 이게 목요일에 보여진 거예요. 금요일에는 지수 다시 올랐어요. 기술주들 반등하긴 했는데 완전히 회복은 못했습니다. 절반도 회복 못했어요. 그리고 금리 재료는 여전히 유지됐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인플레 둔화는 확실한 것 같은데 이게 지속될까? 이 지속되는 게 확실한가? 확실하다고 말하기 힘들어요. 둔화 일어나는 건 분명한데 복병들이 잠복해 있습니다. 먼저 주택가격. 이번에 6월 주거비용은 하락했지만 단기적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공급이 수요에 비해서 한참 못 미쳐요. 그리고 6월 CPI에서 가장 크게 하락한 범주가 에너지입니다. 2% 하락했어요. 하지만 7월에는 반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6월부터 7월 사이에 원유 가격 10% 정도 올랐잖아요. 천연가스는 계속 내려가고 있지만 원유 가격 때문에 반등 가능성 상당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금요일에 나온 생산자 물가지수 6월치 예상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연간으로는 2.6%, 월간으로는 0.2% 상승했습니다. 다우 예상이 0.1%였어요. 그거보다는 상당히 높게 나왔다. 생산자 물가지수는 소비자 물가지수의 선행지표입니다. 생산자 물가지수가 오르면 그 다음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올라요. 생산자들이 생산비용 압박을 소비자한테 전가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조만간 소비자 물가지수 다시 오를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반대로 경기 침체가 오면 인플레는 둔화되겠죠. 현재 실업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를 예언하는 가장 믿을 만한 지표, 장단기 국제 수익률 곡선의 역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불안하죠. 그래서 이코노미스트들 중에는 침체 온다고 보는 사람들 꽤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시장은 9월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기정사실화 안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2022년 9월 정점이 6.6%였어요. 그런데 그동안 이렇게 떨어진 겁니다. 그래프를 보면 당연히 금리 인하 할 거다.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는 거죠. 9월에 하지 말고 더 앞당기자. 7월 FOMC에서 인하하자. 이런 주장도 만만치 않아요. 7월 FOMC 7월 말일부터 8월 1일까지입니다. 이때 금리 내리자. 이미 경제적 요건은 다 갖춰져 있다. 절차적 요건 때문에 미적미적 하지 말자. 이런 주장인 거죠. 하지만 지금까지 연준의 말과 행동을 보면 7월은 그냥 넘기고 9월에 내릴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금리 인하는 증시가 먼저 반영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목요일에 보여졌고요. 자, 오늘 스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